안녕하세요. 만나서 반갑습니다. 오늘 정말 좋은 하루예요. 다들 행복하세요. 정말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여러분. 오늘은 고구마 농사를 지으시는 분들이라면 누구나 한 번쯤 겪어보셨을 그 답답한 이야기로 시작해 보려고 합니다. 가을이 되면 옆집 텃밭에서는 탐스러운 고구마가 주렁주렁 쏟아져 나옵니다. 그런데 내 밭은 어떤가요? 열심히 심고, 열심히 물 주고, 열심히 기다렸는데 막상 캐보면 손바닥만 한 것들이 두세 개 나오는 게 전부인 경우가 많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해보신 적 있으신가요? 경기도 여주에 사는 김민수 씨는 올해 60살이 되었습니다. 그는 10년 넘게 고구마를 심어왔습니다. 마당 한편에 작은 텃밭을 만들고 해마다 봄이 되면 고구마 순을 사다 심었습니다. 물도 꼬박꼬박 줬습니다. 퇴비도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잡초도 부지런히 뽑았습니다. 그런데 가을마다 돌아오는 건 실망뿐이었습니다. 분명히 뭔가를 잘못하고 있다는 건 알겠는데 도대체 어디서 무엇이 잘못된 건지 알 수가 없었습니다. 사실 김민수 씨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우리나라에서 텃밭에 고구마를 심는 가정이 해마다 수십만 가구에 달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기대만큼 수확을 거두는 분들은 생각보다 많지 않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씨앗이 나빠서일까요? 땅이 척박해서일까요? 아닙니다. 대부분의 경우 딱 4가지 실수가 반복되고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그 4가지 실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각각을 어떻게 바로잡을 수 있는지를 하나씩 차근차근 알려드리겠습니다. 거창한 농사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조금만 알고 조금만 바꾸면 됩니다. 올 가을에는 여러분도 고구마를 캐면서 저도 모르게 웃음이 나오는 그런 경험을 하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자, 그럼 지금부터 함께 알아보겠습니다. 그렇다면 첫 번째 실수는 무엇일까요? 바로 심는 시기를 너무 서두른다는 것입니다. 많은 분들이 봄볕이 따뜻하게 느껴지기 시작하면 고구마 순을 사다가 바로 심으십니다. 하늘이 맑고 바람이 따뜻하면 왠지 빨리 심어야 할 것 같은 느낌이 드는 거죠. 그 마음 충분히 이해합니다. 하지만 고구마는 하늘의 온도가 아니라 땅 속의 온도를 보고 자랍니다. 그리고 이 차이 하나가 가을 수확량을 완전히 갈라놓습니다. 경기도 파주에 사시는 박정호 씨는 올해 65살입니다. 그는 매년 4월 말만 되면 고구마 순을 사다 심었습니다. 주변 사람들도 다들 그쯤에 심는다고 했고 날씨도 제법 따뜻했으니까요. 그런데 해마다 결과는 비슷했습니다. 심어놓은 순들이 일주일이 지나도 맥없이 늘어져 있거나 겨우 살아남은 것들도 여름 내내 잘 크지 않았습니다. 가을에 캐보면 손가락만 한 것들이 몇 개 나오는 게 전부였습니다. 박정호 씨는 이게 다 자신의 손이 서툴러서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진짜 이유는 따로 있었습니다. 고구마는 열대지방이 원산지인 작물입니다. 그래서 뿌리가 자라려면 땅속 온도가 반드시 섭씨 15도 이상이어야 합니다. 이 온도에 도달하지 못한 차가운 흙 속에서는 아무리 좋은 순을 심어도 뿌리가 제대로 내리지 않습니다. 뿌리가 내리지 않으면 활착이 늦어지고 활착이 늦어지면 고구마가 만들어지는 시간이 줄어듭니다. 결국 가을에 수확할 게 없어지는 겁니다. 농촌진흥청에서도 고구마의 적정 정식 시기는 지온이 15도 이상을 안정적으로 유지하는 때라고 공식적으로 안내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언제 심는 게 가장 좋을까요? 일반적으로 5월 중순에서 6월 중순 사이가 가장 안전합니다. 특히 비가 온 다음 날이나 비가 올 예정인 날 심으면 땅속 수분이 충분해서 뿌리가 훨씬 빠르게 자리를 잡습니다. 반대로 맑고 건조한 날 심으면 순이 금방 시들어버리기 때문에 활착에 불리합니다. 그런데 빨리 심고 싶은 마음은 어쩔 수 없으시죠? 그럴 때 쓸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바로 비닐 멀칭입니다. 검은색 비닐을 밭에 미리 깔아두면 햇볕이 흡수되면서 땅속 온도가 3도에서 4도 정도 올라갑니다. 심기 3일에서 4일 전에 미리 멀칭을 해두시면 실제 기온보다 훨씬 따뜻한 환경에서 고구마 순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은색 멀칭 비닐을 사용하시면 지온 상승 효과가 더욱 큽니다. 이 한 가지 준비만으로도 뿌리 발생 속도와 활착률이 눈에 띄게 달라집니다. 박정호 씨는 작년에 처음으로 5월 중순까지 기다렸다가 멀칭을 미리 깔고 고구마를 심었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호미로 흙을 파헤치는 순간 그는 깜짝 놀랐습니다. 지금까지 한 번도 보지 못했던 크고 실한 고구마들이 줄줄이 딸려 나왔습니다. 10년 넘게 텃밭을 일궈오면서
그날이 처음으로 수확의 기쁨을 제대로 느낀 날이었다고 했습니다. 여러분, 혹시 올해 이미 심으셨나요? 아직 심지 않으셨다면 지금 당장 달력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심기 전에 며칠 먼저 비닐을 깔아두시는 것 꼭 기억해 주세요. 고구마는 서두른다고 더 잘 자라는 작물이 아닙니다. 땅이 준비될 때까지 기다려주는 것, 그게 바로 첫 번째 지혜입니다. 자, 이제 땅이 충분히 따뜻해졌습니다. 심는 시기도 잘 맞췄습니다. 그런데 이것만으로는 부족합니다. 왜냐하면 아무리 때를 잘 맞춰 심어도 땅 자체에 문제가 있으면 고구마는 절대로 잘 달리지 않기 때문입니다. 두 번째 실수는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전혀 예상하지 못하는 곳에서 실수를 하고 계십니다. 경기도 고양시에 사시는 이순자 씨는 올해 62살입니다. 그녀는 텃밭 가꾸기를 정말 좋아하는 분이십니다. 작년에는 토마토와 고추를 심으면서 수확량을 늘리려고 퇴비와 복합 비료를 넉넉하게 넣었습니다. 덕분에 작년 여름에는 토마토가 탐스럽게 잘 열렸습니다. 그래서 올해는 그 자리에 고구마를 심으면 더 잘 되겠지 싶었습니다. 비료도 이미 충분히 들어가 있으니까요. 그런데 결과는 정반대였습니다. 여름 내내 고구마 줄기와 잎은 그 어느 해보다 무성하고 푸르렀습니다. 보기에는 아주 잘 자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설레는 마음으로 호미를 들고 흙을 파헤쳤을 때 이순자 씨는 그 자리에 한동안 멍하니 서 있었습니다. 굵은 뿌리들이 얽혀 있기는 했는데 고구마는 거의 없었습니다. 작고 가느다란 것들이 두세 개 나온 게 전부였습니다. 도대체 왜 이런 걸까요? 바로 질소 때문입니다. 질소는 식물의 잎과 줄기를 크게 키우는 영양소입니다. 토마토나 고추처럼 열매를 맺는 작물에는 질소가 어느 정도 필요합니다. 그런데 고구마는 다릅니다. 고구마는 땅속 뿌리의 영양분을 모아서 덩이뿌리, 즉 우리가 먹는 고구마를 만들어야 합니다. 그런데 질소가 많으면 뿌리가 덩이뿌리로 변하지 않고 그냥 딱딱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걸 굳은 뿌리라고 합니다. 굳은 뿌리는 물과 양분을 흡수하기는 하지만 절대로 고구마가 되지 않습니다. 지상부 줄기와 잎만 무성하게 키우다 끝나는 겁니다. 한국 농업 현장에서는 예부터 이런 말이 전해져 내려옵니다. 거름 많이 준 땅에는 고구마를 심지 말라. 단순한 농담이 아닙니다. 오랜 경험에서 나온 지혜입니다. 전문가들에 따르면 질소가 많은 땅에서 고구마를 제대로 키우려면 칼륨을 질소의 3배 이상 보충해줘야 한다고 합니다. 그 비용과 수고를 생각하면 차라리 다른 자리에 심는 게 훨씬 현명합니다. 그렇다면 고구마에게 진짜 필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바로 칼륨과 다양한 미네랄입니다. 칼륨은 뿌리가 덩이뿌리로 변하는 것을 도와주는 영양소입니다. 질소가 많으면 뿌리는 굳어버리고 칼륨이 충분하면 뿌리는 고구마로 변합니다. 이것이 고구마 수확량을 결정하는 가장 핵심적인 원리입니다. 이 사실을 이해하면 왜 전라남도 해남 고구마가 그토록 유명한지 자연스럽게 알게 됩니다. 해남은 한반도의 맨 끝자락, 땅끝 마을이라고 불리는 곳입니다. 그곳의 황토는 게르마늄을 비롯한 각종 미네랄이 자연적으로 풍부하게 들어 있습니다. 칼륨 함량도 높습니다. 해남 농부들이 특별히 더 부지런해서 해남 고구마가 맛있는 게 아닙니다. 그 땅이 고구마에게 딱 맞는 환경을 원래부터 갖추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실제로 해남 고구마는 2008년에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으로부터 지리적 표시 농산물 제사 12호로 등록될 만큼 그 품질을 공식적으로 인정받았습니다. 물론 우리 모두가 해남 황토밭을 가질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이 원리를 알고 있으면 충분히 대응할 수 있습니다. 고구마를 심기 전에 한 번만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작년에 이 자리에 무엇을 심었나요? 비료를 많이 사용했나요? 만약 그렇다면 올해는 고구마 자리를 바꿔보시거나 칼륨 성분이 주가 되는 비료를 선택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복합 비료나 질소 성분이 많은 퇴비는 고구마밭 근처에는 쓰지 않는 것이 좋습니다. 이순자 씨는 올해 고구마를 심는 자리를 바꿨습니다. 비료도 따로 주지 않았습니다. 그냥 흙을 잘 갈아주고 물 빠짐이 좋도록 두둑을 높게 만들었습니다. 그것만으로도 지난해와는 전혀 다른 결과를 얻을 수 있었습니다. 가을에 캐낸 고구마를 보면서 이순자 씨는 말했습니다. 이렇게 쉬운 걸 왜 진작 몰랐을까요? 라고. 여러분의 밭은 어떤가요? 혹시 지금 이 순간 작년에 무엇을 심었는지 떠오르시나요? 그 기억 하나가 올가을 수확을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땅 이야기는 이쯤에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시기도 알았고
땅의 비밀도 알았습니다. 그런데 이제 막상 고구마 순을 사러 시장에 나가면 또 다른 고민이 생깁니다. 어떤 걸 골라야 할까요? 길고 싱싱해 보이는 것이 좋은 걸까요? 아니면 짧고 굵은 것이 좋은 걸까요? 사실 이 선택 하나가 수확량에 엄청난 차이를 만들어냅니다. 세 번째 실수는 바로 이 고구마 순, 고르는 법을 모른다는 데 있습니다. 충청남도 논산에 사시는 최동수 씨는 올해 68살입니다. 그는 매년 봄 시장에 나가 고구마 순을 고를 때마다 가장 길고 푸르고 싱싱해 보이는 것을 골랐습니다. 길이가 길수록 뿌리도 많이 나올 것 같고 잎이 넓고 푸를수록 건강해 보였으니까요. 파는 분도 이게 올해 제일 좋은 거라고 했습니다. 최동수 씨는 그 말을 믿고 한 묶음을 사서 집으로 돌아왔습니다. 심고 나서 여름 내내 줄기는 쑥쑥 자랐습니다. 밭을 가득 메울 만큼 넝쿨이 무성하게 뻗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이번엔 정말 잘 됐구나 싶었습니다. 그런데 가을이 되어 두근거리는 마음으로 땅을 파보니 고구마는 거의 없었습니다. 뿌리는 많았습니다. 그런데 그 뿌리들이 죄다 딱딱하게 굳어 있었습니다. 마치 가느다란 밧줄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린 뿌리들 뿐이었습니다. 최동수 씨는 그날 저녁 혼자 텃밭 앞에 오래 앉아 있었다고 했습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긴 걸까요? 바로 그 길고 싱싱해 보이던 순이 문제였습니다. 시장에서 파는 고구마 순은 대부분 빠르게 많이 키워서 출하해야 하기 때문에 질소 비료를 많이 주어 재배한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질소를 많이 주면 순이 아주 빠르게 자랍니다. 그래서 길이도 길고 잎도 크고 색도 진해서 겉보기에는 매우 건강해 보입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영양 과잉으로 웃자란 상태입니다. 이런 순을 심으면 땅속에서 뿌리가 굳은 뿌리로 변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결국 고구마가 잘 달리지 않게 되는 겁니다. 또 한 가지 중요한 문제가 있습니다. 바로 목질화입니다. 고구마 순은 시간이 지나면 아래쪽 줄기 부분이 나무처럼 단단하게 굳어버립니다. 이것을 목질화라고 합니다. 목질화가 진행된 부분에서는 뿌리가 나오지 않습니다. 설령 뿌리가 나온다 해도 그 뿌리는 절대로 고구마로 변하지 않습니다. 그런데 마디수가 15개, 16개씩 되는 길고 오래된 순들은 아래쪽이 이미 목질화되어 있는 경우가 많습니다. 손으로 아랫부분을 살짝 눌러보시면 금방 알 수 있습니다. 말랑말랑하면 괜찮습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그 부분은 반드시 잘라내고 심어야 합니다. 그렇다면 좋은 고구마 순은 어떻게 고를까요? 기준은 생각보다 단순합니다. 첫째, 줄기가 굵고 마디와 마디 사이의 간격이 짧아야 합니다. 마디 사이가 길다는 것은 질소를 많이 받아서 웃자랐다는 신호입니다. 둘째, 전체 마디 수가 6개에서 8개 사이인 것이 가장 좋습니다. 너무 짧아도 안 되고 너무 길어도 안 됩니다. 셋째, 아랫부분을 손가락으로 살짝 눌렀을 때 부드럽게 눌려야 합니다. 딱딱하게 굳어 있으면 목질화가 진행된 것입니다. 시장에서 순을 살 때 파는 분이 좋다고 권하는 것을 그냥 믿지 마시고 직접 손으로 만져보시기 바랍니다. 그 짧은 확인 하나가 가을 수확량을 완전히 바꿔놓을 수 있습니다. 한 가지 더 알려드리겠습니다. 순을 사왔는데 당장 심기가 어려운 상황이라면 햇볕이 들지 않는 그늘진 곳에서 사흘에서 닷새 정도 보관하시기 바랍니다. 이 과정을 거치면 순이 더 단단해지고 뿌리 내리는 힘이 강해집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오히려 이 짧은 기다림이 활착률을 크게 높여줍니다. 최동수 씨는 올해 시장에서 순을 고를 때 처음으로 손으로 아랫부분을 눌러봤습니다. 그리고 굵고 짧은 마디의 순을 골랐습니다. 집에 와서 사흘 동안 그늘에 뒀다가 심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됐을 때 최동수 씨의 밭에서는 처음으로 탐스러운 고구마들이 줄줄이 나왔습니다. 그는 그날 수확한 고구마를 쪄서 이웃들과 나눠 먹었습니다. 50년 만에 처음으로 직접 키운 고구마를 자랑스럽게 내놓을 수 있었다고 했습니다. 다음번에 순을 사러 가실 때 꼭 기억해 주세요. 길고 푸른 것이 아니라 굵고 짧은 것을 고르세요. 그리고 반드시 아랫부분을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 한 번의 확인이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을 바꿔놓을 것입니다. 이제 좋은 순도 골랐습니다. 땅도 준비됐습니다. 시기도 맞췄습니다. 그런데 마지막 관문이 하나 남았습니다. 바로 심는 방법입니다. 사실 많은 분들이 여기서 마지막 실수를 하십니다. 순을 심는 것쯤은 그냥 흙에 꽂으면 되는 거 아닌가 싶으시죠? 하지만 고구마는 어떻게 심느냐에 따라 달리는 고구마 수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네 번째이자 마지막 실수, 지금부터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전라북도 전주에 사시는 정태영 씨는 올해 60살입니다. 그는 고구마를 심을 때마다 순을 세워서 심었습니다. 땅에 구멍을 뚫고 순의 아랫부분을 꽂아 넣는 방식이었습니다. 나무를 심을 때처럼 곧게 세워서 심어야 뿌리가 아래로 깊이 내려가면서 고구마가 잘 달릴 것 같았습니다. 그렇게 5년을 심었습니다. 그런데 5년 내내 수확량은 늘 기대에 못 미쳤습니다. 순은 살아남았고 줄기도 잘 자랐지만 막상 캐보면 고구마가 서너 개를 넘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해 가을, 정태영 씨는 옆마을 텃밭 모임에서 한 어르신이 고구마를 심는 장면을 우연히 보게 됐습니다. 그 어르신은 순을 세우지 않았습니다. 땅에 눕혀서 심고 있었습니다. 정태영 씨는 처음에 이상하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해 가을 그 어르신의 밭에서 나온 고구마의 양을 보고 나서 생각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고구마는 반드시 눕혀서 심어야 합니다. 이것을 수평심기라고 합니다. 그 이유는 고구마 뿌리의 특성에 있습니다. 고구마의 뿌리는 줄기에서 나오는 부정근입니다. 부정근은 땅속 얕은 곳에서 잘 발생하는 특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순을 세워서 심으면 줄기가 깊이 박히게 되고 깊은 곳에서는 부정근이 잘 나오지 않습니다. 뿌리가 적게 나오면 고구마로 변하는 뿌리도 적어집니다. 결국 수확량이 줄어드는 겁니다. 반면에 눕혀서 심으면 줄기 전체가 땅 표면과 가까운 얕은 곳에 위치하게 됩니다. 그러면 줄기 곳곳에서 부정근이 풍성하게 나옵니다. 뿌리가 많이 나올수록 고구마로 변하는 뿌리도 많아집니다. 이것이 수평심기가 수확량을 높이는 핵심 원리입니다. 심을 때 깊이도 중요합니다. 지표면에서 2cm에서 3cm 정도의 아주 얕은 곳에 눕혀 심으시기 바랍니다. 생각보다 훨씬 얕습니다. 처음 해보시는 분들은 이렇게 얕게 심어도 되나 싶으실 겁니다. 하지만 괜찮습니다. 오히려 이렇게 얕게 심어야 뿌리가 잘 납니다. 그리고 한 가지 더 기억하셔야 할 것이 있습니다. 순 전체를 다 묻으시면 안 됩니다. 성장점이 있는 윗부분, 즉 4마디 정도는 반드시 땅 위로 나오도록 심으셔야 합니다. 고구마는 위쪽 4마디에서는 달리지 않습니다. 5번째 마디부터 아래로 고구마가 달리고 그 중에서도 6번째 마디에서 가장 굵고 실한 고구마가 달립니다. 그러니까 윗부분 4마디만 지상으로 내보내고 나머지는 모두 땅속에 눕혀 묻어주시면 됩니다. 그런데 막상 심어보면 한 가지 어려운 점이 생깁니다. 순을 눕혀서 심으려고 20기로 잡으면 자꾸 미끄러진다는 겁니다. 미끄러지다 보면 자연스럽게 순을 세워서 깊이 찔러 넣게 됩니다. 그러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깊이 심기게 되어 뿌리가 잘 나오지 않는 문제가 생깁니다. 게다가 여러 번 다시 심다 보면 줄기에 상처가 나고 이미 나 있던 뿌리들도 끊겨버립니다. 이럴 때 쓸 수 있는 아주 간단한 방법이 있습니다. 순의 방향을 반대로 놓으시면 됩니다. 보통은 성장점, 즉 순의 끝부분이 앞을 향하게 들고 심으시죠. 그걸 반대로 뒤집어서 성장점이 내 몸쪽을 향하도록 순을 잡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잡는 위치가 달라지면서 20기로 눌러도 순이 미끄러지지 않습니다. 한 번에 정확하게 얕고 눕혀서 심을 수 있게 됩니다. 이 방법을 알고 나면 심는 속도도 빨라지고 순에 상처를 입히는 일도 크게 줄어듭니다. 심고 나서도 할 일이 있습니다. 순의 꼬리 부분, 즉 뒤쪽 흙을 살짝 모아서 받쳐주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순이 쓰러지지 않고 자연스럽게 위로 세워진 자세가 됩니다. 이렇게 해두면 잎이 땅에 닿아서 타는 일도 없고 활착도 훨씬 빠르게 이루어집니다. 그리고 심은 뒤에는 반드시 물을 충분히 주시기 바랍니다. 한낮 뜨거운 시간보다는 해가 기울기 시작하는 오후 늦게 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한낮에 주면 땅에 닿기도 전에 증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고구마 넝쿨이 밭을 덮기 전에 잡초를 한번 제거해 주시기 바랍니다. 이 작업 하나만으로 수확량이 40%에서 50%까지 늘어날 수 있다는 연구 결과가 있습니다. 흙을 살짝 뒤집어주면서 잡초를 뽑으면 땅속의 공기도 잘 통하게 되어 고구마 뿌리가 숨을 쉬기 좋은 환경이 만들어집니다. 정태영 씨는 그해 이후로 수평심기로 바꿨습니다. 순을 반대로 잡는 방법도 써봤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2번째 줄을 심을 때부터 손이 자연스럽게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그해 가을, 정태영 씨는 호미를 한번 휘두를 때마다 굵고 실한 고구마가 쏟아져 나오는 경험을 처음으로 했습니다.
수확을 마친 뒤 그는 한참 동안 밭두렁에 앉아 고구마 한 개를 손에 쥐고 바라봤다고 했습니다. 그게 그렇게 뿌듯하고 따뜻한 느낌이었다고요. 자, 이제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 긴 여정의 끝에 왔습니다. 처음에 말씀드렸던 김민수 씨, 기억하시나요? 10년 넘게 고구마를 심었지만 해마다 실망만 안고 돌아서야 했던 그분 말입니다. 올해 김민수 씨는 달랐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4가지를 하나씩 실천했습니다. 5월 중순까지 기다렸습니다. 심기 나흘 전에 검은 비닐을 미리 깔아서 땅을 따뜻하게 데웠습니다. 작년에 토마토를 심었던 자리는 과감하게 피했습니다. 시장에 나가서는 길고 파릇한 순 대신 굵고 짧은 마디의 순을 골랐습니다. 손으로 아랫부분을 눌러보고 말랑말랑한 것만 가져왔습니다. 그리고 집에서 사흘을 그늘에 뒀다가 심었습니다. 심을 때는 눕혀서 얕게 윗부분 4마디만 땅 위로 내보냈습니다. 순을 반대로 잡아서 미끄러지지 않게 한 번에 정확히 심었습니다. 넝쿨이 퍼지기 전에 잡초도 한 번 깔끔하게 정리했습니다. 그리고 가을이 왔습니다. 김민수 씨가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갔습니다. 첫 번째 포기를 캤을 때 그는 잠시 멈췄습니다. 굵고 실한 고구마가 한 포기에서 5개, 6개씩 쏟아져 나왔습니다. 두 번째 포기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세 번째도, 네 번째도 그랬습니다. 10년 만에 처음으로 김민수 씨는 수확하면서 웃었습니다. 소리내어 웃었습니다. 혼자서 밭에서 웃고 있는 자신이 좀 우습기도 했지만 그 기쁨은 어쩔 수가 없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 번째는 심는 시기입니다. 고구마는 땅속 온도가 15도 이상이 되는 5월 중순 이후에 심어야 합니다. 서두르지 마세요. 심기 전에 비닐을 미리 깔아서 땅을 데워두세요. 기다림이 수확을 만듭니다. 두 번째는 땅의 상태입니다. 질소가 많은 땅에는 고구마를 심지 마세요. 작년에 무엇을 심었는지, 어떤 비료를 얼마나 썼는지 꼭 생각해 보세요. 고구마에게 필요한 것은 화려한 영양이 아니라 칼륨과 미네랄이 풍부한 소박하고 건강한 흙입니다. 세 번째는 순 고르는 법입니다. 길고 파란 것이 좋은 게 아닙니다. 굵고 마디가 짧은 것, 아랫부분이 말랑말랑한 것이 좋은 순입니다. 시장에서 직접 손으로 만져보고 고르세요. 그 확인 하나가 가을을 바꿉니다. 네 번째는 심는 방법입니다. 세우지 말고 눕히세요. 얕게 심으세요. 윗부분 4마디만 땅 위로 내보내세요. 순을 반대로 잡아서 미끄러짐 없이 한 번에 정확하게 심으세요. 심고 나서 물은 오후 늦게 충분히 주세요. 이 4가지 어렵지 않으시죠? 거창한 농사 기술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비싼 장비가 필요한 것도 아닙니다. 그저 고구마가 원하는 것을 조금 더 이해하고 그에 맞게 조금씩 달리 해주는 것뿐입니다. 고구마는 사실 참을성이 많은 작물입니다. 척박한 땅에서도 자라고 큰 관심을 받지 않아도 묵묵히 땅속에서 자신의 일을 합니다. 다만 기본적인 것들이 갖춰졌을 때 비로소 그 진가를 발휘합니다. 마치 오랫동안 묵묵히 살아온 우리네 어르신들처럼 말입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소란스럽지 않아도 제대로 된 환경에서 제대로 된 방식으로 대해주면 반드시 그에 걸맞은 결실로 보답합니다. 여러분께 한 가지 부탁을 드려도 될까요? 댓글로 여러분의 고구마 이야기를 들려주시기 바랍니다. 혹시 오늘 말씀드린 4가지 중에 내가 그동안 몰랐던 것이 있었나요? 아니면 이미 알고 있었는데도 잘 안 됐던 경험이 있으신가요? 올해 처음으로 고구마를 심어보시는 분도 좋습니다. 여러분의 이야기가 이 공간을 더 따뜻하게 만들어줍니다. 그리고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4가지를 전부 다 바꾸지 않으셔도 됩니다. 딱 한 가지만 바꿔보세요. 시기만 조금 늦춰보세요. 아니면 순 고를 때 한 번만 손으로 눌러보세요. 그 작은 변화 하나가 올가을 여러분의 텃밭에 분명히 다른 결과를 가져다 줄 것입니다. 고구마 농사는 결코 어렵지 않습니다. 다만 알고 하는 것과 모르고 하는 것에 차이가 있을 뿐입니다. 오늘 이 시간이 여러분께 그 작은 차이를 만들어드리는 시간이 됐기를 진심으로 바랍니다. 올가을, 여러분 모두 호미를 들고 밭으로 나가는 그 순간이 설레고 기대되는 날이 되기를 응원합니다. 땅속에서 굵고 실한 고구마들이 줄줄이 나오는 그 기쁨, 올해는 꼭 여러분도 느껴보시기 바랍니다. 오늘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감사합니다.